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반역 네 번째. 조국 누가 잘랐을까? 이건 이제 조국을 지금 이제 누가 잘랐는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조국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진해서 장관을 그만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갑자기 물러났을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조국 사태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문재인이 뭘 책을 잡혀가지고 약점을 잡혀가지고 조국이한테는 저렇게 객소리도 못하냐,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요 지금 본 대로 조국이 절대 물러날 인간이 아닌데 왜 갑자기 물러났을까? 이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죠? 제 나름대로 추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노회찬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다? 조국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조국이 세상이다. 문재인 정권이 꼼짝 못 한다. 법무장관 시켜달라고 하면 시켜줘야 되고, 계속 하겠다 하면 그 대모대까지 붙여가지고 인민재판까지 해줘야 된다. 그거 그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물러났을까? (2019년) 초, 금년 초부터는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위에 누가 있냐? 조국 수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위에 있다면은 그건 조국 정권이지 문재인 정권이 아니겠죠. 그래서 나는 조국 수령 정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물론 좀 약간 문학적 표현입니다. 노회찬 자살 위장 작전을 주도하고 성공시킨 게 조국이라는 얘기는 전번에 충분히 얘기했죠. 그래서 조국이하고 문재인하고 권력관계가 완전 뒤집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국이가, 문재인이 원래 양다리잖아, 그죠? 양다리. 어디 양다리입니까? 미국한테 굽실, 김정은한테는 객소리도 못하고, 그죠? 미국 가가지고는 뭐 맨날 해오는 짓이 뭡니까? 무기 왕창 구매해가지고 오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재인이가 양다리에서 이제 3다리로 바뀌었어요. 조국이한테도 객소리 못 하는 거예요. 조국이한테 객소리 하는 거 봤어요? 아무도 못 봤죠? 이게 다 노회찬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아예 조국이를 수령 받듯이 받듭니다. 그래서 장관, 그 야당이 그렇게 반대한데도, 그죠? 장관 후보 지명했고, 그 다음에 또 온갖 문제가 다 드러났는데도 최소한도 있잖아요, 그죠? 거의 확실해진 게 뭐 있었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조민희가 논문 제일 저자라는 거, 그건 취소가 됐죠. 그것만으로도 장관 임명할 수가 없잖아, 보통 때 같으면은. 그렇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저 표창장 위조했는 거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경심이가 기소됐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임명한 거예요. 거의 객소리 못 한다 하는 게 증명됐죠. 아예 수령으로 받았다 하는 게 증명됐죠. 그 다음에요. 임명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그죠? 그때부터는 누가 대통령 지냈냐? 문재인이 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은 보조 역할밖에 못했어요. 뭐 어디 가서 뭐 죽은 검사한테 가서 그 인사하는 거 그것까지 막 보도가 다 되고 그죠? 모든 일거수일투족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졌어요? 조국이한테 다 맞춰졌잖아. 조국이 가는 곳마다 당정청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다 굽실굽실 대고 사진 찍고 다 했잖아요. 왜 과장됐습니까? 조국의 나라였어요. 북이 김정은의 나라였다면 남은 조국의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 패거리를 동원해가지고 조국 수호 검찰개혁 집회를 했죠.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요. 노통교, 노무현 대통령교를 총동원해가지고 조국 수령을 결사호위한 겁니다.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다음에 윤석열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죠. 그렇죠? 민주당, 언론, 특히 한겨레가 뭐로 공격했습니까? 윤중천이 그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했다. 가짜뉴스는 밝혀졌다는. 그 다음에 유시민. 그 기소가 인질을 벌리고 있다. 그 다음에 정경심이 구속 영장이 발부 안 되면은 책임져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앞장에 누가 썼어요? 네? 문재인이가 썼어요. 그래서 검찰은 온갖 타박 다 했죠. 그러면 그죠? 조국 수호 대장이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조국이 2인자 아니에요. 1인자예요. 그죠? 검찰의 핵심이 뭐냐면,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 그게 첫째고, 그것과 더불어가지고, 헌법과 법률, 수사 원칙에 따라서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 그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뭐 때문에 안 됐어요? 집권당, 대통령 때문에 검찰 독립이 안 된 거예요. 검찰 개혁이 안 되고. 근데 지금 1948년 정부 수립 이래로 검찰이 제대로 검찰 역할을 하는 게 윤석열 검찰에 와서 처음입니다. 근데 이걸 개혁하라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검찰 수사하지 마라.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다. 정말 대단한 검찰총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죠? 모든 게 조국이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나라가 갑자기 사표를 낸다. 이해가 갑니까?
보세요. 사표 전날까지 문재인 정권은 조국 수령을 떠받들었습니다. 그죠? 이 사진 보세요. 여기에 주연을 누가 역할을 하냐면 조국이가 검찰 개혁 발표를 하죠. 그죠? 그런데 당정청에 실력자들 다 모였어요. 이낙연이도 왔죠. 이해찬이도 왔죠. 그 다음에 이 원내 총무, 이인영이도 왔죠. 그 다음에 이름 뭐고?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도 왔죠. 정무수석, 이름 뭐고? 여기도 왔죠. 보세요. 여기 권력의 실세들 문재인 빼고 다 사과했죠. 아니, 이렇게 조국이를 떠받드는 경우는요, 문재인도 이렇게 떠받든 장면 사진이 있습니까? 찾기 어려울 거예요. 조국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10월 13일까지, 13일 사진이거든요. 사표 내기 전날까지. 그래서 조국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막 친다. 이것도 그저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다 이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 개혁을 끝을 봐야 한다. 이거는요, 일개 법무장관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예? 끝을 봐야 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장관이 얘기해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데?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어디까지나 보고하는 형식의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못해요. 이 나라 누구 나라다? 누구 정권이다? 조국의 정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사표를 내봐요. 10월 14일 날. 검찰개혁안 발표 3시간 후에 사표를 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법무장관 그만두고 서울대학교 가면은 좋으냐? 아니에요. 이 사람 서울대학교 가면 더 좋을 것 같으면 이 사람 사표 내는 게 이해가 가죠. 그런데 서울대학교는요,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첫째로 석사 논문 예비조사가 시작됐어요. 이게 표절로 판결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학자 둘이 걸 표절했을 때도 연구 부정 행위라고 차마 못하니까 부적절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말도 안 되게 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거까지 다 뺏겨놨단 말이에요.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 안 하면은 서울대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라는 거대 대학이 조국 하나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석사 논문이 무효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이후의 학력 다 무효예요. 서울대학 교수도 못해요. 그럼 뭐예요? 인생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또 이중 게재한 것도 있어요. 이중 게재했는 게 있는데 군형법 비판이라는 이제 영문 논문인데 이게 원래 한글로 썼던 논문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또 딴 데 실어가지고 또 하나 논문인 것처럼 내놓은 거예요. 완전 사기꾼이죠. 그래가지고 이 이중 게재한 것도 예비조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앞에 거는 10월 9일 날 결정하고 그 다음 거는 10월 10일 날 결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장관 그만두기 직전에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권력을 잃어버리면 이 위험이 더 커지겠어요? 덜 커지겠어요? 훨씬 더 커지겠죠? 눈치 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불을 찌고 서울대학교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조국이가. 지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겠어요? 미친 사람은 아닌데 다음에야.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여론이요. 이건 생지옥이에요. 진짜 발 한 걸음 들어놓기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같으면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학생들 여론조사에서 96%가 서울대학교 복귀를 반대하는데 에? 찬성한 사람이 고작 3%인데 여론조사에서 60% 넘으면 거의예요. 그런데 96%가 뭐예요? 거의 서울대학교가 거교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생지옥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도 법무장관 사표 내고 갔다. 이해갑니까? 이거 몰랐을까 이 사람? 다 알아요. 더구나 이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거의 뭐 발광을 하다시피 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려고 했잖아. 그죠? 거기다가 공수처를 자기가 해가지고 한국에 그죠? 정말 검찰 개혁을 그 말도 아닌 얘기지만은 하여튼 자기가 완수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명감을 막 드러냈거든요. 자, 그래서 그죠? 이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기 위해서 가족의 희생을 감수했잖아. 그렇잖아요. 가족이 정말 뭐가 됐어요, 지금. 지금 그죠? 정상적으로 처리되면은 저 여자 정경심 최소 징역 5년 최소 징역 5년 이상. 그 다음에 딸은 고대, 그 다음에 부산 의전 다 입학 취소. 그럼 고졸되는 거지. 아들도 정외과 서울대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 입학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서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집안이 전부 뭐 감옥 가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한 자리 하는 그 목적에 불타가지고 가족이 희생되는데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욕망의 화신이었다. 거기다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조국이가 지명됐을 때부터 한 달 사이에 그죠? 문재인 지지율이 1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권에도 엄청난 부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무장관을 그만두고 서울대로 간다? 이건 불을 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옥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뭐냐? 정경심 구속됐죠. 권력을 놓고 나니까, 그죠? 권력 가져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서울대 총장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조국이 이제 법무장관 그만두고 나니까 서울대 총장도 그죠? 이거 뭐 원칙대로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국이 박사 논문도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논문 표절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세 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석사 논문, 그 다음 이중 계제 논문, 박사 논문 이게 되면 조국이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왜 조국이는 그렇게 열망했고 무조건 지키려고 했던
법무장관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까? 참 여상하죠? 그죠? 이건요, 국내에서는 제가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요인이 없어요. 국내에서는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옛날에 강의 중에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하는 강의가 있어요.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이미 얘기했는 거지만은 조국이가 중국식 독재 국가를 추구해가지고 결국은 수령나라, 북한식 수령 국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걸 미국은요 꿰뚫고 알고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해봤어요. 굉장히 미국이 막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내가 진짜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령나라라는 그 시리즈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 이게 수령나라가 뭐 10개인가 강의가 그쯤 되는데 여하튼 1에서 5까지 해서 5 그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도 뭐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문재인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을 깨부수고 중국식 독재국가, 수령국가로 가려고 하는 거다. 그 수단이 뭐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세계법안, 그죠?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그 다음에 준연동정 비례대표제. 그래서요, 자유한국당도 끔찍한 정당이에요. 우익독재 후예들이죠, 그죠? 그렇지만요, 요 패스트트랙을 막으려고 들어눕고 한 건 나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건 난 대한민국 수호투쟁이라고 인정해요. 왜? 패스트트랙 3개 통과되면 중국식 독재국가로 가는 게 확실해요. 내가 이걸요 5개월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되면 미국이 어떻게 됐냐?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심각한 타격을 받죠. 한국이 있잖아요, 그죠? 친중, 친북으로 가버리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 그 얘기도 제가 수타했어요. 그래, 아태쟁패에서 이것도 한 10개쯤 되는 강좌인데 1에서 6까지 이거 7월 달에 금년 7월에 했어요. 그러면서 아태쟁패 6번째 강의에서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하는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볼튼이 7월 24일 날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민정수석을 교체하라는 요구를 했다. 했을 게 확실하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26일 날 울며 겨자 먹기로 잘랐죠. 안 자를 수 없었으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때요. 볼튼이 와가지고 누구를 먼저 만났는지 아세요? 정부 측 사람이 아니고 나경원이 먼저 만났습니다. 야당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예요. 미국으로서는. 그래서 문재인이 어쩔 수 없이 조국이를 교체를 했죠. 이틀 만에. 단 이틀 만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회찬 자산 위장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관계가 어떻게 됐다? 조국이가 갑이고 문재인이 을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조국이 요구한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국이 법무장관 안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나 법무장관 시켜달라고 하면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에 법한 놈이 조국이 뿐이에요. 말도 아니지. 그래서 이제 불과 보름 만에 잘린 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가서 서울대로 간 지 보름 만에 다시 이제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그때요, 이게 참 우연인지 주미대사로 이수혁을 지명을 하고 법무장관으로 같은 날 조국을 지명해요. 8월 9일 날. 그래서 주미대사가 지명을 했는데, 처음에요, 주미대사를 문정인을, 대통령 외교특보 있죠, 그죠? 문정인을 지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단호하게 노력해가지고 안 되니까 문재인이가 자기는 아파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수혁이로 지명을 했죠, 그죠? 법무장관 후보로는 불과 보름 만에. 그러니까 그때 서울대 왜 복직을 해? 예? 웃기죠, 그죠? 갖고 노는 거예요. 봉급 받으려고, 그것도. 야당이 극렬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명을 했죠. 그 다음에요, 문재인이가 이제 그때부터 조국 수호 작전을 펴니다. 조국 수호 작전. 조국 수호 선봉자이 누구다? 문재인이다. 그러니까 조국이 문재인보다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요, 지소미아 종료 결정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요 1년 단위로 이제 연장할 수 있죠, 그죠? 그걸 금년 11월 22일이 종료인데, 2달 전에 그걸 종료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 종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연장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왜 이리 됐냐? 청와대에서, 그죠? 소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대체로, 그죠? 유지하기로 얘기가 많이 됐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그때 당시에 왔던 사람이 여하튼 비건인가? 비건이 왔을 때도, 그죠? 뭐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전까지도. 근데 오후에 갑자기 이게 싹 바뀌었어요. 비건, 저거 옹호로. 지소미아, 파기로. 이게요, 왜 그래 됐냐. 조국이 워낙 핵심 이슈가 돼 있잖아, 그때 당시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한일전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렇죠? 한일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소미아를 여기서 딱, 종료시켜버리면은, 일본은 길길이 날뛰 끄고, 미국도 막, 엄청난 공격을 해올 거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죠? 한국의 자주권을 지키면서, 한국의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 모습이 확 연출되잖아. 그러면, 그죠? 이게 어디로 가면 한일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미자주성으로 가는 거예요. 대미자주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이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려요.
오히려 조국이가 죽창가의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지소미아 작전이에요. 저가 머리가 어찌 좋고 전략이 대단히 훌륭한 줄 알았지. 될 줄 알았지. 근데요, 상대를 얕보면요, 판판이 깨져요. 이 지소미아 작전의 본질은 뭐냐면 조국 수호다. 조국 전쟁으로부터 뭐로 바꾼다? 한일전으로 바꾸는 거다. 그죠? 일본을 이용해가지고 일본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죠? 한일전 격화시키고.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핫 이슈가 되겠죠. 그죠? 그럼 불매운동이 한층 더 터지고, 그죠? 그 다음에 막 일본에 대한 어떤 뭐예요? 분노 이런 게 막 폭발되면서 조국의 문제는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미국이 이용하는 거는 미국이 지금까지 공들여 가지고 박근혜 싹싹 꼬셔 가지고, 그죠? 지소미아 만들었거든. 그 다음에 그 문재인이 등 탁탁 두드려가면서 지소미아 유지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깨버려서 미국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미일한 동맹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저지하는 거죠. 그죠? 중국이 어디를 저지하냐면요, 남중국해도 중요하지만 태평양 진출을 완전히 저지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태평양이 넘어가면 세계는 미국, 중국 거예요. 지금 미국의 힘이라는 건 태평양에 대한 지배력이에요. 바다의 지배력인데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건 태평양에 대한 지배력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격분해가지고 지소미아 연장을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한 서너 달 있잖아요. 그죠? 계기다가 싹 수용하면은 지소미아하고 조국하고 딱 교환을 할 수 있잖아. 예? 지소미아를 우리가 들어주는 대신에 너희는 조국이를 인정해라. 이래 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 작전을 꾸민 게 지소미아 작전이에요.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그래 되면요, 조국 정국이 지소미아 정국으로 바뀌어버리고 조국의 수령나라 작전이 조국을 이제 떠받드는 거죠. 떠받들고 공수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데 석 달 정도를 벌 수가 있어요. 8월 22일에서 11월 22일 날 그때 가서 지소미아 하겠다 하면 되거든요. 네? 연장한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이게 결사적, 말하자면 국가의 안위가 달린 문제까지 이 정략적으로 이용해 가면서 결사적으로 조국을 수호하려고 한 거다. 눈물겹죠? 그래서 미국이 강력 반발하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막 공격을 했죠. 한국 정부를. 그죠? 굉장히 공격을 했어요. 각계각층에서. 그런데도 작전을 강행합니다. 조국이가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적 존재다. 이겁니다. 절대적 존재 아니면 일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정부는 또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조국을 위해서는, 그죠? 이제는 미국한테도 대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조국이 대단한 존재예요. 문재인 정권한테는. 왜? 왜 그렇게 했어요? 노회찬, 문재인 정권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그죠? 한국 정부 수립 이후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래 야단친 건 처음일 거예요. 그만큼 조국 수호가 이 사람들한테 결사적인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죠? 강한 우려와 실명을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에게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실망 표시를 자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동맹국의 메시지 발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동맹국도 그죠? 그 상정 같은 미국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 건 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조국 임명 강행하고 청문회에서 뭔가 거짓말 다 시킨 게 들통나도, 그다음 정경심 기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는데, 또 묘한 건요, 7일날 8일날 임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근데요 8일날 9월 9일날 임명을 하는데 9월 8일날 하루 전날 북에서요 조국 임명을 압박하는 보도를 내놔요. 희한하죠? 이건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북 조국 임명 촉구한 다음 날 문재인이 조국 법무를 임명했다. 이게 뭐 인간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선전 매체 메아리가 조국 장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보도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9일 날 임명했죠, 그죠? 본인 책임질 위법 확인 안 되는데 임명 안 하는 건 나쁜 선례다 하고 임명을 했죠. 그래서 그죠? 미국이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거의 미국의 전략적 문제로까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미국의 이 정통하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요 트럼프가요 문재인을 호출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문재인을 완전히 바지적으로 만들어놔요. 문재인을 완전히 쪼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래요. 그 얘기를 좀 해보면 미국 언론 보도가요 굉장히 신랄해요. 사우스 코리안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편지를 전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미국 CBSN에서 보도한 건데 김정은의 편지를 전달하러 문재인이가 미국 갔다고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보는 겁니까? 연락처. 고작 문재인을 한나라의 대통령을 보질 안 하고 김정은의 연락처를 본다는 겁니다. 미국의
언론이 이런 보도를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은 미국의 시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보수 쪽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전체가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보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문재인이가 친중 충북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유엔 초청에 참석은요, 이낙연 총리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보도에 유엔 참석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 예정 이래가지고 9월 9일 날까지만 이랬어요. 요 9월 9일 날이 뭡니까? 임명한 나라입니까? 그죠? 그때까지만 그랬어요. 근데 미국이 조국 임명하는 거 보고 확 돌아버릴 거예요. 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건 뭐 심각하다. 친중국으로 가고 중국식 국가로 간다. 그래서 유엔 총회 불참하려던 문 대통령 전격 방미 결정 배경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며칠이냐 하면요, 9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은 임명해놨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부닥치는 게 문재인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죠? 백악관 가가지고 뭐라고 썼던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썼던 사람 아닙니까? 미국을 그만큼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 안 갈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이 보고 니 대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낙연이 무슨 힘이 있어요? 뭐 놀러 갔다 오는 김에 갔다 오겠다 하는 거지. 목소리 쫙 깔고. 그게 한국에서는 무주지 유엔에서는 안 무줘요. 그러고 또 웃기는 게 이 사람이 한국에서는 목소리 그렇게 깔고 하더니 일본 가가지고 일본말 하는데 목소리 하나도 안 깔아. 참 골 때린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 두 얼굴이 탁 보여요. 그 문재인 정권 인간들은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하튼 9월 15일 날 이제는 가기로 갑자기 결정을 했는데 왜 가기로 결정했겠어요? 트럼프가 이낙연이 말고 너 그런 거라. 안 할 말로 그런 거예요. 문재인이 와. 우리 자초지종을 얘기해. 어떻게 된 거야? 이럴 때 당당하지도 못한 게 문재인이에요. 그럴 때 네가 와라 해야 되지.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쫄랑쫄랑 가. 거기 가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거 헛소리 연설을 합니다. 아무도 안 듣고 아무 의미도 없는 DMZ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하는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얘기냐 하면은 국제평화지대로 할 것 같으면 누구하고 제일 먼저 협의를 해야 되겠어요? 남북 협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유엔 가서 왜 지랄이야? 미쳤지. 이런 게 번지수를 잘못 잡고 헛소리 유체이탈 화법 하는 거예요. 화법이에요. 그냥 죽으나 사나 평화. 평화는 누가 있어요? 파트너가 반드시 있잖아. 그 파트너를 존중하고 파트너하고 협의하고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 혼자 떠드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평화는. 아닙니까? 이런 맨날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무도 안 알아주고 왕따나 당하고 바보 취급받고
사진 찍는데도 혼자 덜 떨어져 가지고 사진 찍고 참 온갖 바보짓 다 하는 거예요. 아우 열불나. 그러고는 이제 아예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한국의 신문들에게 쫙 실렸어요. 트럼프 또 외교 결례 논란, 문 대통령 질문 가로채며 민주당 비판까지. 또 결례 17개 문담 독점한 트럼프. 옆에 앉혀놔놓고는 뭐 아예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악수할 때도 손만 탁 치고 완전히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냐? 너 그래 놀면은 아웃시켜. 이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다가요, 문재인을 미국에 불러가지고 완전 쪼다 만들어 놔놓고, 옆에 앉혀놔놓고 쪼다 만들었죠. 만들어 놔놓고는 한국에 FBI 국장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 사람 누구 만났냐? 윤석열이 만나요. 이 사진이에요. FBI 국장이 20년 만에 한국에 왔대요. 왔는데 99년도에 왔을 때는 국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검찰총장하고 경찰청장을 만났어요. 이거는 경찰청장은요, FBI하고 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형식적인 것 같고, 윤석열을 만난 게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 왜 문재인 방미 중에, 방미라 하는 것도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 이낙연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가게 된 거는 말하자면 호출 당한 거다. 그걸 나놓고는 윤석열을 보내가지고. 근데요, 당연히 FBI 국장이 만나면 누구를 우선적으로 만나야 되냐면 국정원장을 만나야 돼요. 정보 관련해가지고. 더구나 대북 정보 같은 게, 그죠? 거기 총집합체잖아요. 근데요, 국정원 안 만나요. 미국에서는요, 내 눈에 볼 때는 이미 국정원을 국가정보원으로 안 봐요. 북정원으로 봐요. 북으로 통하는 길로 봐요. 그게 아예 안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이러는 건 신뢰와 지지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했을 거예요. 어떤 정보인지 모르지만. 그게 아마도 대북 관련 정보가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노회찬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인은 뭐냐 하면은 한국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미국이 백업한다. 윤석열 건드리지 마. 이 표현이라고 난 봐요. 사실 그죠? 윤석열을 자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그죠? 못 자르잖아. 미국이 이때부터 친중 문재인 정권을 비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가요, 문재인 정권도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내놓고 충북 친중국을 해요. 북한에 뭐 의료품 보내겠다, 살 보내겠다, 다 거절 당하면서까지.
그 다음에 그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친중국을 한 게, 그죠?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어떠냐 하면은, 중공 70주년 기리는 서울시, 문정부는 소중화 조선시대 회기,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 현관에 이렇게 중국 사진전을 한다고 이렇게 처발라 놨어요. 네? 이게 9월 말인데 보세요. 서울시의회 중앙홀에선 민주당 소속 모 시의원이 추진한, 모 시의원 그지만 이거는 윗대가리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경축 국제순회 사진전이 열린다. 일단 독재국가잖아. 그 사진전을 왜 열어? 더구나요, 중국 인민이 일어섰다. 개혁 개방의 봄바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 중국 광고 선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요, 어느 나라든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국이 왜 남은 나라 선전해주고 있어? 서울시가 이 짓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1도시가. 국회에서도 비슷한 단체가 중국 건국 중화인민공화국, 그죠?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거기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기념 한중우호 경제포럼 축사에 나섰다. 저쪽에서요, 대한민국 수립 몇 주년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건요, 미국을 섬기던 나라가 누구를 섬긴다? 중국을 섬긴 나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예요. 그 시그널들을 지금 다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쟤들 진짜 완전히 친중국으로 갔네. 또 부산에서는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국군의 날 10월 1일 같은 날이에요. 그죠? 국군의 날이기도 하고, 또 중국으로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이에요. 국군의 날 71주년이고. 국군의 날 기념 그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 있어요. 중화인민공화국 창국 70주년. 그래서 시민들이 막 항의를 해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양대 도시 서울과 부산에서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이 속으로 어떤 인간들인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속으로 웬만큼 친중을 하고 싶어도요, 겉으로 이래 표현을 못 하겠죠. 그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참, 그래 보면요, 사대주의가 체질화된 종족 같아요, 한국에는. 아니, 자기 나라 국군의 날에 그 날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중국 건국 잔치를 하는 게 말이 돼요. 같은 날. 미쳤지. 있잖아요, 그죠? 우익은 미국을 신으로 떠받들고, 좌익은 중국 떠받들고. 야, 이거는 진짜 좌나 우나 간에 전부 사대주의에 찌들어가지고, 그죠? 있는 종족이에요.
이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소중국으로 가면 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살펴야 되겠죠. 그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이런 골 빠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지소미아 연장해라 요구를 합니다.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하고, 그 다음에 저 뭐 친중국 이렇게 해서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군날 행사에 안 가요. 대구요 K2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주미대사 지명이 돼 있는데 아그레망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8월 9일 날 됐는데 이때까지 동의를 안 해요. 10월이 되도록. 좋다 말이야. 너가 한번 해볼래?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그레망 50일 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그리고요, 우리가 모르게 굉장히 위협적인 무엇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 같아요. 모르지만 그게 아마도 대북 관련 뭐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국이 자칫 그죠,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거 치면요 한국 파산 나요. 미국은 무기가 많거든. 한국 정도 조질 무기는 얼마든지 있거든. 거의 파괴적인 무기. 그걸 아마도 들어밀었을 거예요. 조국인 절대 안 돼. 그럼 너가 죽어. 이래 칼을 들이대지 않았냐.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뭔지는 몰라요. 아마 그게 저게 온 그 뭡니까? FBI 국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죠? 왔고 윤석열이 만난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냐 봅니다. 이런 얘기는 뭐 바깥에 나오겠어요? 응? 절대 안 나오지. 이렇게 보면요, 문재인이 충북 친중 노선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북에 충성하고 중국을 받들고 이게 다 망쳐버렸다. 대한민국에서 소중국으로 가면 안 된다 했죠.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했죠. 이 사람들이 이거 끌러 간 겁니다. 왜 일로 가느냐? 저 죄가지 많으니까. 독재를 해야 되니까 일로 간 겁니다. 있잖아요. 그죠? 10월 5일 날 그 스웨덴에서 그 북미 조미 실무 협상을 해가 10월 5일 했는데 그 결렬됐잖아요. 그죠? 결렬된데요. 이거 재밌어요. 이게 눈여겨 봐야 돼요. 북미 실무 협상 결렬, 이 보도입니다. 북쪽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다. 미국이 북한을 갖고 나온 겁니다. 왜 갖고 놀았냐? 이유는 이제 차차차차 나옵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결렬됐다. 그 이제
북한 쪽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막 뻥뻥 뛰었죠. 그죠?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게 했단 말이에요. 북한한테. 그러나 놓고는 딱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 나온 거예요. 완전히 북한 갖고 놓은 겁니다. 미국 애들이. 지금까지 미국의 태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 아무것도 안 가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ICBM 중지가 연말까지 유지됐냐? ICBM 연말까지 안 쏘겠냐? 또 핵실험하고 뭐 그거 하겠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요. 미국이 말하자면 협상안을 제대로 가져 나오면은 우리가 미국 봐줘가지고 ICBM 안 쏘고 핵실험 안 하지만은 미국 지금식으로 그래 나오면은 ICBM 쏘고 핵실험 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이게 미국의 조선의 오판이에요. 미국이 지금 달라졌어요. 굉장히 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달라졌어요. 문재인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비핵화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죠? 적당하게 이용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뭐가 드러났냐 하면은 문재인이 우리 편이 아니다. 미국 편이 아니다. 이거는 조선 편이고 중국 편이다 하는 게 드러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하고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 한반도가 전체가 누구 영향권에 들어가요?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미국하고 조미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거는 전체가 누구 영향 아래 있기를 기대하고 그 회담을 추진한 거예요. 미국 영향 하에 있기를 기대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중국 편이고 북한 편이다. 문재인 믿고 이 비핵화 협상했다가는 이건 완전히 미국 골로 가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국 입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문재인의 북에 충성하고 친중을 방치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조미 평화협정은 미국에게 제한이 된다. 왜?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압도적 영향하에 들어가 버린다. 왜? 남한이 친중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 어떤 대결이 됐냐면 미일 대 중러 북 남북 이래 남북 중러 대 미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 되면요 일본까지 위험해요. 일본도요 문화가요 서구적인 개인주의 문화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개인주의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 문화는 전체주의 문화잖아. 천황 가면 만세 부르고 천황에서 한 걸음도 못 벗어난 종족 아니에요. 그런 종족이요 중국의 압도적 영향,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경우에는요 이것도 그 전체주의 문화로 확 끌려 들어가요. 지금 미국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민주주의를 그나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본까지 적화한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 되면요, 동아시아, 세계의 신중심이 동아시아라는 하는 얘기했죠. 구중심은 어디였다? 유럽. 그 다음에 현중심은 미국.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의 중심은 동아시아. 이쪽인데, 여기가 통째로 누구 영향하에 들어가요? 중국의 영향하에 들어가고, 그래 되면 차차 태평양까지도 누구 영향하에 들어간다? 중국 영향하에 들어간다. 그러면 미국은 패권을 중국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죽는 길이죠. 미국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걸 용납하겠어요? 아직까지는 미국이 힘이 더 있거든요. 중국보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저지하고 포위하는 전략의 최우선 과제가 뭐냐 하면은 한국의 친중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트럼프 영향하에, 미국 영향하에 놔둬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한국이 미일한 공조체제에 어떻게든지 복귀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복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미국은 저는 뭐 확실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아웃으로 갑니다. 미국 놈들은요, 저거 패권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문재인 충북 친중국 노선에 대해서 어떤 이걸 제재하고, 그죠? 바꾸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 요구한 게 뭐냐면 이걸 주도하는 게 조국이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죠, 그죠? 충북 친중국을 주도하는 게 누구다? 그리고 그 수단이 뭐다?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세 가지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누구부터 잘라야 된다? 조국을 잘라야 된다. 조국을 안 자르고는 막을 수가 없다, 일단. 그래서 조국을 잘라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문재인을 미국 불러가지고, 안 올라가는 문재인을 불러가지고 잘라라. 안 자르면 네 죽어. 난 그랬다고 봅니다. 매너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문재인 정권 아웃시킨다. 이러면요, 미국의 조선 전략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남이 친중국 해버리면요, 조미평화협정을 맺어봐야 미국한테 오히려 재앙이 닥치죠. 그렇죠? 그럼 조미평화협정 안 하는 겁니다. 계속 대결 구조로 가는 게 낫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말라고 해. 그냥 뭐예요? 그 제재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회담하면서 미국, 북한 갖고 놀고. 그러면 되거든요. 미국은 그 힘은 있거든요. 이래 되면요, 조선이 ICBM 쏘고 핵실험 위협을 하고,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됐어요. 그러면 미국이 있잖아요, 그죠? 못 이긴 척하고 조미 수교를 하면서 북한 또 친미 국가로 쪽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거꾸로 가잖아요, 그죠? 거꾸로 가니까 이제는 ICBM하여 핵실험 너희 엄마한테 마음대로 해. 너가 해봐야 우리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걸로 갑니다, 미국이. 왜? 이제 쟤들하고 조선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문재인이 충북 친중이 조미 핵협상과 평화협정을 안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박살내버린 게 누구다?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입만 열면 평화 그래. 그래서 북에 충성하는 친중 노선이 모든 것을 망쳤는데, 첫째로 지금 친중국으로 가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나마도 좀 언제는 정착이 됐죠. 그죠? 이거에 엄청난 위협이 오고 있죠. 공수처가 생기면.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이 저렇게 불안하고 하면은 조미 평화협정이 불가능해집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안 옵니다. 그 쪼다 같은 인간 하나 잘못 만나 나오면 이런 꼬라지가 나는 겁니다. 미국 속국, 중국 속국, 종북이 아니라 대한민국 곧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전략과 정당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한테 절실한 건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공부해 본 적도 없어. 민주주의 철학 아무것도 몰라. 남을 존중할 줄 몰라. 인간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교사가 반을 선동해. 오직 서열과 질서가 지배해. 이 사회에서 그죠?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진짜 만드는 거는 정말 이 사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 코메리카의 비극이 뭐냐 하면은 전략도, 말하자면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는 전략도, 그걸로 끌고 갈 수 있는 인물도, 정당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도 내가 약간 부합된다고 보는 인물이 약간 한 70, 80% 정도 부합된다고 보는 인물이 이재명과 그 다음에 한 3, 40% 부합된다고 보는 인물이 유승민입니다. 난 두 사람 이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두 사람 그래도 나아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합시다. 그래서 조국은 누가 잘랐나 그랬죠, 그죠? 저희 답은 트럼프가 잘랐다. 지금까지 설명으로 충분히 되죠. 그래서 문 정권의 지소미아 작전은 완전 실패했다. 지소미아하고 조국하고 딜하려고 그랬죠, 그죠? 근데요, 이게 왜 실패했냐면요, 지소미아를 하면 일본이 길길이 날뛸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너무너무 침착해. 아예 무반응이야. 그걸 누구? 지소미아 파기해. 그 아베 얼마나 자신감에 찼으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대한 정책 먼지만큼도 안 바뀐다 그래요. 자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쪽이 진정성이 하나도 없이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한일전을 벌리고 있다는 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이겠어. 뭐 저런 머저리가 다 이상하겠어요. 그건 모르는 놈 어딘데 말이야. 최상철이도 아는데. 미국의 아그레망 플러스 작전. 아그레망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특별한 위협이 있었을 거다 얘기했죠.
그래 결국은 지소미아하고 조국하고 딜하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파토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쪽이 뭘 했냐? 끝까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친위 구테타를 한 겁니다. 친위 구테타가 뭡니까? 조국 수호 검찰개혁 집회입니다. 대깨문 집회. 그래가지고 한국의 사법체제를 공격한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 정권을 잡은 놈이 사법체제를 공격하는 게 어딨어. 미쳐도 보통 안 미쳤지. 저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놈이 어딨어. 그래. 근데 윤석열과 독립검찰은 흔들림 없는 수사를 했어요. 아, 정말 윤석열 멋있어. 박수 한번 치십시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독립검찰이다. 헌법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말하자면은 친위 구테타를 제압해버린 게 뭡니까? 광화문 집회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그죠? 내가 추산해보니까 뭐 서초동 집회 뭐 200만 가는 거 순뻥이고 서초동 집회는 한 10만.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는 최대 인파일 때 50만 정도.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넓이하고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조사해 놓는 게 있더라. 그건 내가 종합해서 보니까 내 나름대로 판단이 그렇습니다. 반정부 집회가 일어나서 조국 수호, 문재인 퇴진 일어나니까 이거요. 10월 3일 날 이제 촛불 때 내 기억에는요. 이런 인파 이 정도 안 됐어요. 87년 서울시청 앞에 모였을 때도 이 정도 안 돼요. 이 최대 인파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그죠? 빤스 목사 보고 간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그죠? 정치하고 담사한 사람이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둘 다 정치하고 담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야 이건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단 말이야.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 말이지 하면서 느닷없이 서울로 올라가겠다. 광화문 올라가더래요. 10월 3일 날 또 올라가고 9일 날 또 올라갔어요. 그 양반이. 근데 그 부인도 그러면은 막 결사적으로 말리는 사람이거든요. 와 당신이 그런 데 가놓고 하면 말릴 사람이거든요. 잘 갔다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지금 그 빤스 목사 보고 가고 뭐 나경원이 보러 간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주권자의 그냥 상식이 불러오는 분노예요. 그래서 이제 내후회환의 사였죠, 그죠? 그렇죠? 내후는 뭐 다 알겠고, 그죠? 외환은 뭡니까? 미국한테, 일본한테, 북한한테 다 귀때기 맞고 뭐 정강이 차이고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트럼프, 문재인.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이 항복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후회하니까. 죽으니까. 진짜 문재인 아웃 작전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조국을 설득한 거예요. 야, 마지막엔 이 잔치 멋있게 한번 해줄 테니까 제발 좀 물러나도. 수령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국이도 안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문재인 형식은 딜이지. 그죠? 딜은 뭐냐면 10월 9일 날 이수혁한테 아그레망을 줘요. 그 다음 다시 후인 10월 14일 날 조국이 사퇴해요. 다시 동안 뭐 하냐면 조국이 엄청나게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멋있게 퇴장하도록. 네? 보셨죠? 그죠? 쫙 사진 찍고 말이지. 검찰개혁 끝까지 한다 하고 말이야.
온갖 똥폼 다 잡았잖아. 결국은요, 미국과 일본에 항복한 겁니다. 이런 짓 하려면 함부로 덤비지 말아야지. 책략이 있어야 되지. 예? 미국에 항복했는데요. 조국 사태가 미국 항복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미국에 항복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지소미아 연장도 이제는 시질 흘려요. 못 견디게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하고 11월 22일까지는 유효하니까 그 끝날 무렵에 가가지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해서 뭐 어쩌고 한다고 뭐 이래가지고 또 연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 정경두가 이미 그죠? 이런 말을 해요. 지소미아 종료 확정 아직 기회 남아 있다고 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방향 틀었다 이 얘기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이낙연이가 아베한테 가가지고 미국, 일본, 한국의 공조를 약속을 합니다. 그 세계에 대고 공조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일본 앞에 가서 약속한 거예요. 이 얘기는 또 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는 소중화 대통령 문재인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갔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정부가 트럼프 압박에 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국제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했다 하는 게 나왔죠. 그죠? 한마디 하니까 바로 탁 엎드렸잖아. 그죠? 언제? 형님, 맞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미국한테만 투항한 게 아니고 일본한테도 투항합니다. 이번에 이낙연 일본 가가지고 아베가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낙연이가 뭐라 했냐면 청구권 협정 존중하겠다. 앞으로 위안부 문제고 징용 문제고 일체 아가리 닥치겠습니다. 이 얘기 한 겁니다.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럼 왜 한 거야? 이 미친놈들아. 나 정말 열받아요. 이 인간들은. 문재인 친서도 전달했대요.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얘기,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미일한 공조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다니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뭐냐면 1965년 한일 기본 관계 조약과 청구권 협정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왜 캔데 그럼? 완전 백기투항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강제징용 당하고 그 소위 위안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게 그죠? 그건 국제사법의 기본이에요. 국제사회의 원칙을 끝까지 강조해야 하고 그걸 추구해야 되지. 왜 일본 놈한테 이렇게 백기투항을 하고 무릎을 꿇어요? 일본 언론들이 아베 문 대통령 친서 보지도 않고 약속 파기 비판했다. 아베가 그죠? 문재인 친서 보지도 않았대요.
그러고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신문은 마이니치 신문인데 이 신문은 여러 신문들을 다 이제 쭉 열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일본 측과 한일 양국이 다가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하는 한국 측 사이에 온도차가 두드러졌다. 한국은 어쨌든지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겠어요? 한국인한테 보여주고 싶겠어요? 한국인한테 보여주면 그거는 무릎 꿇는 태도인데 미국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한국에서는 한일전 거품을 물었잖아. 그래 막 진두지휘하고 그 조국에는 죽창가를 불러대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그 한일전에 소극적이라고 그죠? 소극적이나 뭐 어떤 이 문제를 뭐 제대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자유한국당을 토착 외교라고 몰아붙였잖아. 그래가지고 막 공격했잖아. 온갖 공격을 다 했잖아. 근데 일본 가서는 어떻게 하냐? 아베한테 장단 맞춘 정도가 아니고 딱 무릎 꿇고 그죠? 청구권 협정 존중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일본이 요구한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한국의 피해자들 아가리 닥치게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요. 그러고는 가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을 구걸했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총리 특사란 작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어로 답합니다. 근데 일본어로 답하는 그 장면을 내가 봤어요. 거기서는 목소리 쫙 안 깔아요. 똥폼 안 잡아. 사근사근해. 이 인간이. 이들은 토착 외구 정도가 아니에요. 진품 외구들이에요. 문재인 정권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죠? 판 다 깨져.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판 다 깨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있잖아. 그죠? 그 중국하고도 거리를 두고 문재인으로서는 남북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저기 뭐예요?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되면은 개혁 개방되면서 이 한반도의 일정한 평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핵을 가진 한반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도 침범 못 해요. 나름 김정은은 거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쫓겨버린 게 문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의 분노가 막 폭발을 한 거예요.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이 얘기예요, 사실은. 조국 사태로 모든 상황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생각은요. 삶은 소대가리가 다 망쳤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국 사퇴한 그 이튿날 월드컵 축구 예선전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전투 축구를 해버렸죠. 열받는다 이거야. 거기다가 뭐 관중도 없고 중계도 없고 뭐 너하고는 안 놀아 말이야. 얘기 된 거예요. 거기다가 김충단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김정은한테 충성하는 남한 단체.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학생 진보,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하는 데하고, 네, 그게 곧 저하고 민중당하고 또 저하고 많이 겹쳐요. 뭐고 백두뭐 위원회 하는 게 있어요. 백두칭송위원회. 세상에 백두칭송위원회. 어이없는 것들 많아. 이 김충 단체들이, 그죠? 미국 대사관에 19명이 가가지고 17명이 난입하잖아, 그죠? 이것도요, 북측 의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열받는다, 이거야. 그 다음에, 하도 열받으니까, 너하고는 완전히 끊어. 그래서, 금강산 남청시설 다 뜯어내. 14일 날, 조국이를 잘랐는데, 23일 같으면, 그랬잖아. 그 다음에 25일까지 가니까, 25일 기사도 있으니까, 열흘이 넘도록 있잖아요. 분노를 못 새긴 거예요. 내 분노를 잘했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 그럴 정도로. 근데 문재인은 이거는 정말 이거 머저린지 뭘 잘못 먹는지. 아니, 이 시국에 현실이 어디로 간지도 뭐 여기에 평화경쟁 운운하고 있어요. 북은 지금 열받아가지고 막 미칠 지경인데. 요건 재미있으니까 좀 읽어드릴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금강산 관광시설과 관련해 너덜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드러내라고 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을 강조한 이튿날 나왔다.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거기에 뭔 같이 문제를 풀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나온 대로 지 하고 싶은 그 소리만 계속 지키는 거예요. 아니, 초상집 가서 춤추는 꼴이지. 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평화경제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요청했다. 익하고 있는 판에 호응을 요청했대요.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이 선순환하는 말은 좋다, 말은 좋아. 이거 쓰는 놈들 내 대가리를 구경하고 싶어. 평화 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도대체 상황 인식을 하고 하는 놈들이야, 이 놈들이. 그러니까 25일 날 북에서는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금강산 시설을 철거해가라, 아예. 그 다음 너하고는 만나기도 싫으니까 얘기할 거 있으면 문서로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너하고 끊었다. 모든 걸 끊었다.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같이 좋게 살겠다. 왜? 관광사업 중국 관광을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평화는 진짜 요원한 게 돼버렸다. 누구 덕분에? 마치겠습니다.